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만호 건강센터를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댓글에 오류에 대한 체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에 대해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류라고 하면 많은 수많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또 민물 생선도 있고 민물 고기도 있고 또 바닷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상대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음체질과 양체질로 우리 인간들을 구분해 놓고 모든 식물, 동물을 다 음과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음양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주관하는 법칙이 음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음은 양을 취하게 되고 또 양은 음을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음과 양과 양은 반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플러스는 반발하고 마이너스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닿게 되면 잡아당기는 거죠. 이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난다. 인간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 남자 여자끼리는 결혼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부하는 거죠. 내 남편이 결정된다면, 내 아내가 결정된다면 상대가 오는 것을 반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야 건강하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음과 양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맞는 사람이 있고 고구마가 맞는 사람이 있고 쌀이 맞는 사람이 있고 보리가 맞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싹 구분해 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깨가 맞는 사람이 있고 들깨가 맞는 사람이 있고 수박 맞는 사람이 있고 참외가 맞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구분하고 과일까지도 다 구분하고 또 생선까지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생선 중에서 어떤 체질이 어떤 생선을 먹고 어떤 물고기를 먹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양의 법칙에 따라서 이 고기도 사는 곳이 다릅니다. 추운 곳에 사는 것은, 추운 물에서 사는 것은 뜨겁기 때문이고 따뜻한 물에 사는 것은 춥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높은 물속에서도 깊은 데서 사는 것, 얕은 곳에서 사는 것 이것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는데 그것을 참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체질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전문가가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국섭생연구원이라고 요새 거기도 가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바닷물이 차겠습니까? 민물이 차겠습니까? 어디가 더 차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속에서 나오는 민물이 더 찹니다. 그래서 민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따뜻한 양의 물고기입니다. 민물에서. 그러나 민물보다도 바닷물이 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흘러나와서. 그래서 땅에서 바로 나온 물은 정말 얼음처럼 시리기도 합니다.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골짜기 같은 데서 사는 그 물고기가 더 뜨겁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도 사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물에서 자라는 그 물고기들은 바로 뜨거운 양의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사는 그 물고기들은 음의 물고기들입니다. 그럼 누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민물고기는 누가 먹어야 될 것 같습니까? 민물고기는
음체질이 먹어야 됩니다. 왜? 그건 양의 물고기이기 때문에 음체질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다의 물고기는 생선들은 누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찬 음의 물고기이기 때문에 누가 먹어야 되냐면 양체질인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양체질인 사람. 근데 민물고기에서도 양체질인 사람이 먹어야 할 그 물고기가 단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붕어입니다. 근데 붕어는 양체질 중에서도 태양체질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체질인 사람은 민물고기는 거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민물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양체질인 사람이 있고 음체질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양체질인 사람은 민물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음체질인 사람은 바다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바다 생선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붕어를 태양 체질이 먹을 수 있듯이 이 바다 생선 중에서도 먹을 물고기가 있습니다. 생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물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생선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어. 연어가 그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연어라든지 농어라든지 숭어라든지 이거 외에는 이 음체질은 바다에서 먹을 생선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다면 연어, 농어, 숭어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그러니까 음체질은 민물고기를 다 먹을 수 있죠. 붕어를 빼고 모든 메기라든지 뭐 미꾸라지라든지 뱀장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꼭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름이 또 각 지역마다 달라서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뚝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민물고기의 모든 그 빠가사라든지 동바가라든지 이런 그런 그 민물고기들은 다 음체질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어라든지 송어라든지 송어가 물고기가 회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체질인 사람은 그 송어 이런 고기를 먹으면 좋습니다. 송어, 미꾸라지, 또 메기, 뱀장어, 잡고기 이런 것들이 다 민물 생선이 바로 음체질이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바다 생선은 양체질이 좋은데도 돼요. 양체질 중에서도 이게 좀 구분이 갑니다. 구분이. 그래서 양체질 중에서 그 소양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상체질로 보면 소양체질은 바다 생선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연어, 농어, 숭어입니다. 그것만 빼고 바다 생선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는 하나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양체질은 그 바다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 바다 생선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민물 생선 중에서 붕어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생선 중에서 못 먹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등푸른 생선입니다. 꽁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삼치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청어라든지 이런 등푸른 생선은 이 태양 체질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어보시면 압니다. 자기 몸이 정상으로 되면 내가 먹어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드시면 내 몸에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이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도 내 몸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물고기 어류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태양 체질이 좀 다르고 태음 체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4박 5일
건강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건강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좀 인원이 성원이 되면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건강 세미나에서는 우선 그 사람의 체질을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어떤 체질인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체질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의사마다 어떤 분은 저 한의사 세 분을 찾아갔는데 체질이 다 다르다고 판별했는데 저한테 물었을 때 그 세 체질이 아닌 다른 체질을 판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묻기를 나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찾아가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자기 체질을 확실하게 밝혀줘서 또 이 4박 5일 동안 좀 긴 시간입니다만 4박 5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그분에게 맞는 음식을 거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맞는 음식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만드는 어떻게 해서 또 그런 그 설명을 다 하고 4박 5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영적 건강에 대해서 특히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틀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맞게 맞춰 드시게 해가지고 대변이 뜨도록 정상적인 위가 고장이 나지 않은 사람은 대변이 뜰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렇게 먹고 보고 대변이 떴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맞는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확실히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명상도 하고 또 마음 건강을 위해서 또 각종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원이 돼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인원이 성원이 되면 내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공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또 그런 모습들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다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온 인류가 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초입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는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무가 4대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는 6대 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의 의무를 7대 의무로 하고 마지막 8대 의무로서 완성해야 할 것이 뭐냐면 행복의 의무다.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의무도 제가 곧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물고기도 어류도 음체질, 양체질로 나누는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도 자기가 음체질이다 양체질이다 잘 지키셔서 그래서 그분은 참 질문을 하신 분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식물의 음체질, 양체질, 동물의 음체질, 양체질, 인간의 음체질, 양체질. 그러면 이제 물고기만 하면 다 하잖아. 어류만 하면 다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걸 안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아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자기 몸이 알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과 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의 구분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과 그 다음에 인간과 그리고 어류까지 물고기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또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